안녕하세요. 저희는 뒷담화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맡고 있는 조문경 기자, 김도현 기자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재테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재테크 주부팀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부동산 소식 들고 왔는데 김도현 기자 어떤 소식 들고 오셨죠? 네, 오늘은 부동산을 투자로 재테크 하실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아파트 구조 보는 법, 그리고 안 돼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살짝 듣긴 했는데 제가 아파트 구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재테크를 부동산을 하실 분은 꼭 중요한 정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아파트 구조를 보는 법을 최근에 이제 좀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프리미엄이 뭐 1억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정도로 좀 구조가 좀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꿀팁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꿀팁을. 네, 그러면 먼저 아파트 구조 방향 왜 알아야 될까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떠세요? 네, 저도 약간 사실 막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왜 중요한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집값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층, 향별, 등급이 이제 새로 부여가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층향 이렇게 등급이라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어떤 등급이 공시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아파트의 경우 뭐 고층이 좀 더 분양가도 비싸고 그만큼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제는 조망이 좋아서 고층이 더 비싼 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저층에서 나는 소음도 고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덜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층이 좀 더 선호되는 만큼 그만큼 가격도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 조사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어떤 곳은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 어떤 곳은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곳도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게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좀 조사원이 난 1층도 다 괜찮은데? 하면서 좋은 점수를 줬었는데 이제 이런 기준이 생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결국 세금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그리고 나의 집 가치,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 나의 집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공시를 보면서 좀 집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 구조가 곧 가격으로 직결도 되는데 이게 선호되는 구조면 결국 수요도 많고, 수요가 많으면 결국 꼭 가격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나갈 때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집이면 그만큼 황금성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집 구조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실제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집 구조가 이렇게 다른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부동산 소식 알기 전에는. 그래서 집 구조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신 게 혹시 있나요? 들어본 타입이 하나 있는데 판상형이라고, 엄마가 판상형을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상형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렇게만 알았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몰라서. 어머니가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판상형이 조금 선호되는 구조도 맞고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판상형, 타워형으로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판상형은 무엇이냐? 일자 건물로 눕혀졌다 해서 판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렇게 일자로 쭉 길게 돼 있는 구조를 보통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과 거실이 한쪽 방향을 보는데 3베이, 4베이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봤습니다. 3베이, 4베이가 뭐죠? 갑자기 여기부터 좀 막히는데요. 베이가 증권부라서 죄송합니다. 네. 네, 베이가 이제 베란다를 뜻하는 건데 요즘 베란다 확장하기 때문에 결국 3베이, 4베이라도 베란다를 확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베란다의 방향이 모두 한쪽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방 3개와 거실 하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방 3개와 거실이 모두 한쪽 방향을 보고 있다면 4베이, 방 2개, 거실 하나가 한 방향을 보고 있다면 3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 인자 모양이나 영어 대문자 누운 L자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집, 두 집, 세 집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거의 판상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판상형이 인기가 더 많나요? 판상형이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 기사나 그리고 분양 모델하우스를 가면 4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홍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선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장 선호가 되죠? 네, 가장 선호되는 게 일단 선호도가 높으면 가격과 직결된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베이 판상형이면 채광적인 측면이 한쪽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중요하죠, 맛통풍이 정말 큽니다. 맛통풍 진짜 중요해요. 여름이랑 겨울에 진짜 채광은 겨울에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맛통풍이 또 여름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상형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맛통풍이 결국 이렇게 일자 구조로 빼있기 때문에 이쪽 창도 있는데 주방 쪽 창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쭉 맛통풍이 되기 때문에 환기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포베이 판상형 맛통풍 이렇게 이런 용어를 가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쪽집게 강의해 주신 거죠? 포베이 판상형 맛통풍. 네, 같이 기억합시다. 네, 모르시면 이 세 단어만 기억하셔도 좋은 구조, 선호되는 구조를 콕 집어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더라도 좋고 가격점에서 유리하니까 그리고 거주하시는 목적이라도 판상형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결국 나중에 집을 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금성도 집을 얼마나 그쵸. 빨리 팔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집을 팔려고 할 때 집이 안 팔리면 진짜 그쵸. 고생도 많이 하고 이게 돈이 돌지 못하니까 다른 집도 이사를 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포베이 판상형 맛통풍 구조라면 그만큼 선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이런 꿀팁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타워형? 아까 타워형이라고 하셨죠? 네. 타워형은 어떤 구조예요? 타워형은 주로 보시면 동을 보시면 세로로 길게 된 게 타워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단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뭐 엄청난 유명한 단지라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세로로 길게 빠진 그런 단지가 타워형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는 판상형은 뭐라고 했죠? 일자로 길게 빠진 거라면 이렇게 타워형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구조로 조금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보통은 거의 다 타워형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이랑 거실이랑 직사각형.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거실과 방은 붙어 있고 나머지 두 방은 좀 오른쪽에 좀 빠져 있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약간 좀 미로 같고 그런 복도형인가요? 그러면? 복도형은 아닌데 복도형으로 뽑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채광 측면이 한쪽을 바라보지 않고 좀 뭐 거실과 한 방은 남쪽을 바라보고 나머지 좀 다른 방은 서쪽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짜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듣다 보니까 판상형은 거의 뭐 단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무조건 판상형 포베이면 사야 될 것 같은데 판상형은 혹시 단점은 없나요? 네, 판상형도 결국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맞추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판상형도 결국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상형은 매우 단편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일자로 쭉 길게 내려티기 때문에 내 집도 똑같고 옆집도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일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자형으로 만드는데 그럼 L자형으로 만들면 건물과 그 동과 동 사이가 결국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의 사적인 생활이 조금 보호가 안 된다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소음 문제도 결국 동간 간격이 일자로 긴 동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L자로 양동을 세우면 결국 동 간격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인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되게 좋은 이웃을 만날 수는 만나면 좋다. 하지만 나쁜 이웃을 만나면 그보다 나쁠 수는 없겠네요. 네. 사생활 되게 중요해서. 좋은 이웃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렇게 동간 간격에 문제가 있고 결국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짓다 보니까 흔히 저희가 아파트를 비판하는 성냥갑 그리고 뭐 벌집, 새장 이런 게 거의 다 판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 집들이 다 새장 같구나. 맞습니다. 약간 새장 같았으면 답답하더라고요. 많이 선호되면서 많이 지으면서 결국 별집, 약간 새장 같은 느낌을 조금 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좀 타워형 장점이 저한테 좀 더 맞으면 타워형으로 가고 싶거든요. 새장은 싫어가지고 옆집이랑 인사하기도 싫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타워형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타워형은 결국 세로로 길게 뻗기 때문에 아파트 동 외관을 굉장히 이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첼리투스도 보시면 중간에 뭐 스카이 브릿지도 있고 그리고 타워 팰리스도 겉으로 보면 커튼 얼룩으로 엄청 예쁘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외관으로 정말 큰 장점이 있고 예를 들어 한강뷰 아파트, 첼리투스도 한강뷰 아파트인데요. 한강뷰 아파트는 결국 아까는 일자로 될 수밖에 없으면 판상형은 한쪽 면만 바라봐야 되는데 타워형은 결국 직사각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둘러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한강뷰 단지가
뭐 아파트에 들어가면 거실이 통창으로 쭉 보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트리마제? 그런 네. 데가 그 타워형인가요? 맞습니다. 트리마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타워형으로 이렇게 길게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마통풍보다는 조망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강 조망이. 근데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은 어떤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나요? 타워형의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세로로 길게 뽑히기 때문에 한쪽 단지는 저쪽을 바라본다면 반대쪽 단지는 결국 여러분 쪽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향에 뽑히는 것도 있을 뿐더러 결국 북향 아파트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싸겠네요. 네, 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향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너무 선호되는 네. 향인데, 그래서 이렇게 북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타워형이 남향으로 전 세대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돈이 좀 부족한데 이제 좀 그 아파트에 꼭 사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북향을 선택하면 그것도 좀 어느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닌가요? 아, 그런데 그런 좀 또 단점이 있네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강 조망을 북향이라도 너무 갖고 그렇네요. 싶다 이러고 하면 타워형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북향이 또 해가 들지 않아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양면적인. 그럼 타워형인데 남향이면 그래도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 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판상형과 비슷하게. 판상형과 다르게 또 타워형이 또 직사각형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 방이 남향으로 뽑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방은 보일러 엄청 틀어야 되고 겨울에 막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실과 안방은 채광이 잘 돼서 뭐 정말 겨울에 난방비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방 하나 두 개는 뒤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남향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에 있어서 관리비에 있어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맞동풍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타워형은 맞동풍이 나올 구조가 아니라서 아. 한쪽이 아예 벽면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맞동풍이 안 되면 답답하겠네요. 환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환기를 결국이 안 된다면 환기구를 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약간 주상복합이 요즘 문을 다 못 열게 하더라고요. 문 좀 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타워형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판상형, 타워형 둘 다 들으셨는데 어떤 게 조금 느낌이? 저는 처음에 조망에서 약간 타워형 갈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팔 때 잘 팔리고 마통풍 그리고 채광 이런 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판상형으로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판상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 결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맞습니다. 이 쪽집게를 그것만 기억할 것 같지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소식 많이 들으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두현 기자가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남향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동향, 뭐 남서향 이렇게 좀 세부적인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차이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조금 주셨는데, 남향이 가장 좋은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향으로 하면 모든 세대가 해가 어디서 뜨죠? 남쪽이 아니고 서쪽에서 이거는 편집 서쪽에서 잠깐만,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죠? 지금 부동산을 공부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과학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문과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세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겠죠? 네, 해는 동쪽에서 아무 생각 떠서 없었어요. 네,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는데요. 네. 남향을 바라보면 결국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게 남향으로 배치를 조금 동강북도 생각해서 네네.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L자로 많이 지으면 L자로 지으면 한쪽은 남서향, 한쪽은 남동향이 남동향이 되겠네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동향이 좋냐, 남서향이 좋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혹시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쪽에서 뜨니까 남서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동쪽에서 뜨니까 남서향이 좋을 것 같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왜냐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밤에 좀 더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맞나요?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역시. 열을 아는. 원래 잔머리가 좀 발달한 상황. 네, 그렇습니다. 선배 말씀대로 남서향이 오후에 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에 그러니까 온도를 쭉 올려두면 그게 밤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밤에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네. 있습니다. 결국 남서향과 남동향이 결국 취향 차이겠지만 언제 집이 따뜻해지고 언제 조금 집이 추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동향이면 오전에 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오전에 오면 추운 겨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오전에 빨리 달궈지기 때문에 좋은데 오후 내내 조금 춥기 춥겠네요.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추운 겨울을 조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비. 반면에 좀 여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후에 해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오후에 해가 집에 들지 않기 때문에 냉방비에서는 큰 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수영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낮에 막 안 그래도 더운데 막 해 내리쬐면 그 낮에 얼마나 냉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차라리 여름에 또 해가 없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밤에 네. 이제 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향이 제일 좋고 남서향과 남도향은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추운 지역에서 산다. 겨울이 유독 추운 조금 북쪽에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남서향이 난방비를 절약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더운 지역에 산다. 뭐 예를 들어 대구 이렇게 정말 분지 지형으로 더운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남동향이 여름에 냉방비를 아끼기에는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 전국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시죠? 서울 기준으로요? 서울은 조금 겨울에 추우니까 네. 남서향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영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청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집값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약을 좀 보고 있는데 구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넣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현장 임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면도가 어떻게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결국 거기서 어떤 청약 전략을 써야 되는지가 구조에 따라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내년에 공시를 보면 조금 반영이 된다는 거죠, 가격에. 청약은 일단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그렇네. 때문에 아니, 청약 말고 이제 그렇네요. 청약 이미 없구나. 청약 볼 그게 없구나.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쉽네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청약을 진행한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이라는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는 이런 아파트인데 84A에 엄청난 접수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인기 많은 평수잖아요. 33평형. 맞습니다. 맞죠?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러면 84A부터 84D까지 있는데 84A에 왜 많이 몰렸을까요? 당연히 판상형 포베이 마통풍.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그래서 네, 구조였구나. 84A에 가장 많은 조금 지원이 많이 몰렸는데 84D가 타워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84A와 D는 공급 세대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84A가 제가 세 가지 강조한 분 판상형, 맞동풍, 포베이로 뽑혔기 때문에 84A에 엄청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제가 검단 신도시를 저한테 추천했던 거를 기억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카톡 와서 선배 검단 신도시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 84A가 흥행이 됐구나. 네, 저도 청약을 넣었는데 넣으셨어요? 당첨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또 하나 더 드리자면 네. 그러면 제가 판상형이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청약에 너무 당첨이 되고 싶다. 그러면 타워형을 역으로 그냥 해야겠구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재테크 자기 실거주 할 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타워형도 좋은 고려해 볼 만하다. 좋은 구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 결과도 구조를 아시면서 내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실거주할 분들이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사실 다른 평수를 했던 게 더 청약에선 유리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구조를 알아두시면 결국 청약이나 나중에 집 매매하실 때 뭐 부동산이랑 가격이 협상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동향 집이면 동향 집인데 저기 남향 집보다 가격이 같은 게 말이 안 된다. 사장님 좀 더 깎아달라고 말씀을 해드려라. 이런 식으로 약간 할 수 있는 거죠. 좋네요. 네. 덕분에 좀 오늘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이거 알고 가서 좀 쪽집게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익한 부동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데 다음번에는 증권 소식을 제가 들고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주영 기자가 헉할 만한 좀 좋은 소식을 들고 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다음번에는 얼마나 유익한 소식을 갖고 오는지 부담 제가 100배인데? 눈에 불을 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뒷담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